민주당은 검찰이 왜곡 조작한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판결이었다. 따라서 징역형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벌금형은 그래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이 나오니까 그건 너무나도 부당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법원의 이 선고 배경을 보면 결국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그런 또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이 130여 페이지에 걸친 이재명 대표 이 선거법 1심 판결문에는요, 다양한 증거를 통한 판단이 담겼습니다. 그중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기억이 없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김문기 전 처장 유족 측이 제공한 이 동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든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 동영상은 저희도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 김문기 전 처장 등이 호주, 뉴질랜드 이 출장을 갔을 당시에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낸 영상 편지입니다. 민주당 측은 이런 법원의 판단에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 측에서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올린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뿐인데 재판부에서 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고 김문기 씨 유족이 공개했던 김 전 처장의 통화 이 동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놨는데 그 사진 조작 잘못된 거다. 하지만 이 재판부는요, 판결문에서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이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됐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이다.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런 이유라는 이 대표의 발언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당시 발언 때 들고 나왔던 그 소품, 이게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 대표 측의 방어 논리는 이랬습니다. 이 국감장에서 질의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회나 국감이나 비슷하다는 논리였는데요. 과거 이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던 이 대표의 4년 전 이른바 권순일 판례를 근거로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문제의 발언이 나온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감 당시 상황을 짚어보면 이 판단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이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이 대표가 자세히 설명해도 되겠냐면서 미리 준비했던 이 판례를 꺼내든 겁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볼 때 문제의 발언 이전부터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에 대응해왔고 이 국감일 이전에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이 사전 질의를 했고 그러니까 이 대표가 발언했을 이 판넬까지 미리 준비해온 거 아니냐 이런 점을 꼬집었고요. 이 후보자 상호 공방이 이뤄지는 토론회에 적용된 대법원의 판례가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또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요. 재판부는 국감 전후로 나온 이재명 대표 인터뷰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감 발언이 나오기 한 달 전인 2021년 9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감 치를 때마다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는데 기회 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 달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재판부는 이런 인터뷰를 근거로 경기지사이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기도 했던 이 대표가 이 국감을 지지율 상승의 기회이자 대장동 사업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았다라고 본 건데요. 이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의 배경이 이 당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과거에는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선거법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이건 사법부를 정면 비판하면서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말이 국민 주권, 법감정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영수 영남대 교수, 정치학 전공의 김영수 교수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 주권이나 법감정을 말하는 거는 민심, 역사법정을 우선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건 헌법과 사법부를 부정하는 핵심 논리이다. 법원을 공격하고 검사를 탄핵하는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실로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칼럼에서 썼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선고가 나오고 나서 사실 지도부, 당원들이 많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차차 이제 의연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1심 판결에 대해서 차분하게 복귀를 하고 2심에 대해서 차분하게 법리적으로 잘 따져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나가버린 일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은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5일 날 또 위증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간에 이번 선고 결과 또한 앞으로 다가올 선고 결과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특검법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를 어떻게 장외에서 압박을 하고 또 여러 사법을 급박을 한다고 해서 지금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현실 인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격한 이야기들을 해봤자 결국 사법부의 시계는 또 사법부 나름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번 1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럼 2심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다 끝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말쯤이면 뭐 늦어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있을 위증교사도 좀 더 큰 지금 장벽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2년 정도 좀 남은 다음 대선을 위해서 뭔가 이제는 플랜 B를 가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우선은 이재명 대표의 현실인식입니다. 아마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뭔가 법원을 압박해서 예전처럼 뭔가 대법원에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저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되지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본인이 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런 대안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이게 시간적으로 오래 간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어느 시점인가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